안녕하세요. 30대 중반에 접어들어 다시 아빠 품으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할머니 손에 자랐는데요. 저한테 할머니가 엄마나 다름없었죠. 솔직히 아빠 혼자서 딸을 키우는 일이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그 당시 사업하느라 바빴던 아빠를 자주 보지 못했던 건 있었지만 그것만 빼면 솔직히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적은 없는 편이었습니다. 아빠 덕분에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거든요. 사실 아빠가 그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는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모든 것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빠는 그때부터 어떻게든 그 빈자리를 본인이 성공해서 채워주겠다는 일념 하나로 악착같이 사셨던 것 같아요. 평범한 회사원이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모아둔 전 재산을 들고 뛰어든 게 엄마 보낸 지 1년도 안 됐을 때였으니까요. 그리고 아빠가 저만 보면 누누이 강조하셨던 게 딱 하나 있었죠. 무조건 많이 배워. 학교랑 학원 빠지지 말고. 나중에 커서 사람들한테 무시 안 당하고 큰소리 떵떵 치고 살려면 사람은 많이 배워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학생이 할 일은 뭐겠어. 공부밖에 없는 거다. 아빠가 돈 열심히 벌 테니까 우리 딸도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할머니 말도 잘 듣고. 알았지? 아빠가 성적 오르면 맛있는 거 사서 갈게. 진짜지? 나 그럼 1등 할 테니까 아빠 꼭 와. 약속. 아빠 성격에 혹시라도 자기 자식이 엄마 없다는 소리 들으면서 크는 꼴은 아빠 자존심에 죽어도 보기 싫었을 겁니다. 그래서인진 몰라도 아빠뿐 아니라 할머니도 절 키우는 내내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엄하게 혼냈었고, 아빠는 교육에 대해서만큼은 부족함 없이 저에게 모든 걸 쏟아부어 주곤 했어요. 그 덕에 지금 제가 좋은 대학도 나오고 대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제 인생의 유일한 오점으로 남을 일이 바로 이혼이 되었네요. 시댁 식구들의 뻔뻔스럽기 그지없고 염치 없는 행동에 결혼한 지 채 4년도 안 돼서 정말 질릴 대로 질려버렸습니다. 돈 앞에서 그렇게 사람이 변하는 걸 보니 상종도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제 사연을 모르는 사람들은 4년밖에 안 살았다고 너무 섣부른 판단이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듣고 나면 4년도 정말 긴 시간이었다고 이야기하실 것 같네요. 솔직히 제가 남편 조건을 받더라면 결혼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연애 때부터 남편보다 제 연봉이 훨씬 높았고 시댁에 비하면 친정도 훨씬 여유 있는 편이었으니까요. 제가 시집갈 때에도 남편은 해오지도 못할 것들을 모자람 없이 다 해주셨죠. 그때도 아빠는 오로지 그 걱정뿐이었어요. 혹시 그 집에서 엄마 없이 컸다고 나쁘게 보고 그러진 않아? 아유, 전혀 안 그래요. 설마 그런 집에 내가 결혼한다고 했겠어요? 다들 너무 좋게 봐주시고 어릴 때 내 이야기 듣더니 시어머니는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딸 있는 분이라 그런지 더 잘해주시려고 해요. 그럼 다행인데, 아이 괜히 걱정돼서 그렇지. 이런 걸로 문제 삼고 그러기도 한다니까. 좋은 대학 나와서 회사까지 좋은 데 다니는데 꿀릴 게 하나도 없지. 안 그래요, 아빠? 그런 쓸데없는 걱정 안 해도 돼. 아이, 그리고 나처럼 사랑 많이 받고 많이 배우고 잘 자란 애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허허, 우리 딸이 잘나긴 했지. 누구 딸인데. 근데 보니까 집안이 여유로운 건 아닌 것 같던데,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낌없이 해줄 테니까 돈 걱정 같은 건 하지 마. 우리 쪽에서 좀 더 해가면 되지. 괜히 짜잘한 거 챙기는 것보다 통 크게 집을 해가는 게 낫지 않겠어? 아빠 친구들이 다 그러는데 그렇게 해두면 기선제압 확실히 된다고 그러더라. 우리 딸 기죽고 사는 거 아빠는 절대 못 봐. 역시 우리 아빠야. 그렇게 아빠는 집까지 마련해 주셨죠. 그리고 연애 때부터 시댁에서는 친정이 잘 산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절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런 면 때문인지 저를 아주 높여주곤 했거든요. 그래서 여유롭진 않아도 겸손한 집안이라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자식 바르고 착하게 키운 거 말고는 내세울 게 없구나. 너한테도 그렇고 미안하다. 솔직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 집 양반이 살아생전에 돈 달린 것도 너무 많고 포증도 잘못 써고 해서 일이 많았어. 그것만 아니었어도 이럴 때 좀 도움이 됐을 텐데. 아유, 괜찮습니다. 안 그래도 아버지가 지분해 주신다고 해서요. 안 그래도 들었다. 그리고 사돈 어른께는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다오. 아유, 우리 딸도 시집간 지 얼마 안 돼서 그때 탈탈 털어서 주고 나니까 줄 게 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식구한테는 큰 돈이니까 네가 잘 써줬으면 좋겠다. 이건 내 마음이니까 적지만 받아줘. 감사해요, 어머니. 잘 보태서 쓰겠습니다. 아유, 내가 한 살이라도 젊었으면 어디 나가서 일이라도 해서 줬을 텐데. 참.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좋은 사람 저한테 보내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저희들 열심히 잘 살 테니까 돈 문제는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어머니.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더 고맙다. 이거 정말 나한텐 전 재산이나 다름없어. 그러니까 받아줘. 솔직히 나는 그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서 둘이 행복하게 잘 사는 거로 됐다. 이 나이에 그것 말고 뭘 더 바라겠니? 그리고 그때 시어머니에게 속은 게 하나 있었죠. 제 아픈 과거를 너무나 따뜻하게 감싸주는 겁니다. 할머니 밑에서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너도 너지만 네 아버지도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니? 딸 부족함 없이 키운답시고 사업 시작하셨단 말 듣고 내가 참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더라니까. 그러니까 너도 이제부턴 날 보면서 그냥 돌아가신 엄마가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대해주렴. 나도 딸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하려고. 네, 딸처럼 생각해 주시면 제가 감사하죠. 어머니도 편하게 대해주세요. 그래, 아무리 그래도 여자한텐 엄마가 필요한 법이야. 내가 우리 딸 보니까 더 그렇더라고. 결혼하고 애 낳을 땐 더더욱 그렇고. 너도 그런 거 생각하면 얼마나 외로울까? 딱하지. 뭐든 힘든 거 있으면 어려워 말고 나한테도 물어봐. 내가 엄마처럼 다 알려줄 테니까. 그런데 진심으로 절 걱정해주고 위해주는 줄 알았던 시어머니는 결혼 후부터 조금씩 다른 면모를 보이더라고요. 어느 날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면서 저한테 줬던 꼴랑 1,000만 원 되는 그 돈을 툭하면 들먹거리더라고요. 누가 들으면 제가 뺏어간 줄 알았을 겁니다. 너희들 결혼하면서 전 재산 다 주고 나니까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무서워 죽겠다. 노후자금이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살다 죽게 생겼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다 털어줬잖니 너한테.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 입에서 그 돈을 핑계 삼아 앓는 소리 하는 상황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가만히 듣고 넘기는 것도 고역이더라고요. 어디가 아파도 수술 믿을까봐 걱정이고 뭔 일이라도 그냥 터질까봐 조마조마하고 그렇다. 넌 젊어서 몰라. 나이 먹은 사람은 병원 신세 지는 게 일상인데 자고로 사람이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마음이 안정도 되고 그런 거야. 근데 내가 요새는 눈 뜨면 겁부터 난다니까. 이러다 어디 아파서 괜히 수술한답시고 돈 드는 거 아닌가 싶고 자식한테 사정하게 생겼다 싶으니까 참게 되고 그래. 그때 주신 돈 말씀이죠? 이 정도인 줄은 제가 몰랐습니다. 이런 소리 듣고서 그 돈을 받아서 편하게 쓸 수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전 그 이야기 듣는 게 힘들어서 결혼하자마자 3개월도 안 됐을 무렵에 고스란히 어머니한테 다시 돌려주게 됐습니다. 솔직히 돌려줄 때는 내심 안 받을 거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딱 한 번 거절하는 신용만 하더니 바로 주머니로 챙겨 넣더라고요. 그 태도를 보면서 처음부터 받지 말 걸 그랬구나. 결국엔 이런 식으로 돌려받을 돈이었다는 걸 깨닫고 괜히 감사하네 소리를 했던 것도 후회했었네요. 그래도 그나마 견딜 수 있었던 건 시어머니와는 딴판이었던 남편이었죠. 남편은 결혼 전부터 자기 위치를 확실히 알고 인정하는 사람이었고 그런 면에서 결혼 후에도 부딪히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혹시나 돈 때문에 우위를 나누거나 남편이 격차를 느낄까 싶어 제 딴에 참 배려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항상 이상한 데서 열등감을 느끼는 쪽은 남편이었죠. 이번에 아빠한테 갔을 때 당신 승진한 덕에 선물 샀다 하니까 좋아하시더라고. 사위 잘 둬서 너무 좋으시대. 선물은 같이 골랐다고 해뒀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알고 있어. 잊어버리지 말고. 근데 그거 당신 돈으로 산 거잖아. 내가 괜히 수저 얹어도 되는 거야? 아이, 부부 사이에 네 돈 내 돈이 어디 있다고. 우리가 같이 한 거지. 그나저나 아버님 속으로 되게 비웃었겠다. 그래봤자 아직 딸내미 연봉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는데 고작 연봉 쥐꼬리만큼 몰랐다고 선물 사와서 생색낸다고 안 그래? 당신이 괜한 짓 한 거 아닌지 모르겠어. 좀 부끄럽네. 아, 비웃기는 누가. 아빠가 당신 너무 대단하다고 잘난 사위 둬서 좋다고만 하시더라. 당신 자꾸 그런 생각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래? 우리 아빠가 자기가 얼마나 대견해야 하는지 알면서 그래? 그냥 내색 안 하시는 거겠지. 내가 아버님이었으면 절대 시집 안 보냈어. 또 그런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니까 왜 그런 말을 자꾸 해? 아빠가 눈치 주고 그런 것도 딱히 없잖아. 사람이 인정할 건 해야지. 당신이 정말 아무 조건 없이 날 좋아해 준 거 고맙게 생각해. 받아주신 아버님도 그렇고 말이야. 내가 딱히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참. 그래서 그런지 아버님 뵈러 가기가 좀 그래. 남편이 이렇게 못난 소리를 할 때마다 무슨 반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노력한다고 하는데 주눅든 남편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가 더 속상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론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차라리 이런 남편이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갈수록 시어머니는 염치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 같았거든요. 마치 하나를 주면 둘, 셋을 바라고 어느 순간부턴 당연시 돼버려서 나중엔 제가 마르지 않는 우물이라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퍼주고 퍼줘도 끝이 안 보이는 기분? 심지어 시댁에 새 옷이나 가방을 하나 들고 가는 날에는 피곤한 추궁을 당하는 게 일상이었죠. 너 그때 들고 온 그 가방 있잖니? 그거 자주 드는 거니? 그때 들고 온 가방이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색 좋다고 했던 거 있잖아. 그거 얼마짜리야? 비싼 거니? 명품이야? 아니요. 명품 가방은 제가 거의 없어서. 어쩐지 그거 너하고 색이 영 안 어울리더라. 나이 든 사람이 드는 게 훨씬 낫지. 젊은 사람한텐 너무 늙어 보이는 색이야. 그러지 말고 비싼 거 아니면 그냥 나한테 넘겨라. 내가 훨씬 잘 들고 다닐 것 같아서 그래. 근데 어머니 그거 제가 친구한테 선물로 받은 거라서요. 너 기억도 못하는 거 보니까 어디 처박아두고 들지도 않는 것 같더구만. 달라니까 무슨 선물 핑계야. 준 사람이 감시라도 한다니. 이런 식으로 자기가 손에 넣고 싶은 게 생기면 무슨 수작을 부려서라도 쟁취하고 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전 시댁에 갈 때마다 괜히 아끼는 옷이나 가방은 안 들게 되더라고요. 자칫 다 뺏기고 올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생겼죠. 그래도 이런 것뿐이면 뭐 약과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어머니의 짓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넌 가만 보면 내가 말을 직설적으로 안 하면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제가요? 혹시 어머니 말씀하신 거 놓친 게 있었나요? 아니, 내가 저번부터 얼굴에 주름이 심해져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몇 번이나 네 앞에서 이야기했잖니. 그렇게까지 말했으면 좀 알아들어야지. 응? 솔직히 너도 같은 여자 아니니? 그럼 이런 게 얼마나 속상한지 잘 알면서 그래. 늙어가는 거 매일 보고 있는 게 얼마나 괴로운데. 이럴 때 딸 같은 며느리가 나서서 성형외과도 좀 데려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성형외과요? 돈 몇백 들이면 얼굴 착 땡겨서 10살은 젊어 보이던데. 내 친구도 딸이 그거 해줘서 하고 왔는데 보니까 걔 옆에 서면 나만 완전 할머니야. 내가 진짜 딸처럼 널 생각해서 그러는 건데 너도 가끔은 날 좀 엄마 대하듯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어머니, 제가 그런 쪽 정보를 전혀 몰라서요. 살면서 그런 데 가본 적도 없고요. 정말 일부러 어머니 이야기 흘려듣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 걸 생각하시는 줄 미처 몰랐어요. 너 솔직히 돈 없이 살고 힘든 것도 아니면서 이런 것도 나한테 못해줄 정도 아니잖아. 일단 그이랑 상의해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 솔직히 시어머니가 바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런데 돈 쓰고 그러는 편이 아니라서 그런진 몰라도 솔직히 집안 형편이 여유롭지도 않다는 분이 왜 이런 데까지 돈을 쓰고 싶어 하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한텐 노후가 불안하네 그런 이야기를 시도 때도 없이 하셨거든요. 그런 분이 성형외과에 가서 몇백씩 쓰는 게 아깝지도 않다니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도 일단 남편과 상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을 했더니 갑자기 발끈하며 이러는 겁니다. 뭐? 이걸 무슨 상의를 해? 너 아들 앞에서 나 우습게 만들 일이냐? 아니, 이건 당연히 상의해봐야죠.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것도 아니고요. 간단한 거야. 내 친구가 그러는데 말이 수술이지 한숨 자고 나면 금방 끝난다더라. 돈 없는 사람이나 찌글찌글 사는 거지. 요새 있는 사람들은 다 하는 거라니까. 아무리 그래도 제가 오늘 확답 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황당했던 건 어머니의 이 말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물주라도 된다는 것처럼 숨기지도 않고 노골적으로 말하더라고요. 너 돈 많잖아. 네 아버지는 더 많고. 그러니까 그냥 네 돈으로 시원하게 해주면 되지. 이깟 걸로 무슨 상의까지 해. 솔직히 내가 속 없이 우리 아들 얼마나 번다고 걔 연봉 다 아는데 이런 걸 바라겠니? 그 돈으로는 해줄 능력이 안 되니까 내가 너한테 말한 거 아니야. 넌 정 안 되면 아버지한테 손 벌리기라도 하면 되지. 특히 아버지한테 손 벌리란 말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말하는데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뭐라고요? 아니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아버지한테 손 벌리라는 말이 이렇게 쉽게 나와요? 이건 도리가 아니잖아요. 저 결혼할 때 집 해주신 걸로 됐죠. 이런 문제로 아버지한테 이야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네 아버지 그저 딸 이야기라면 그냥 다 들어주는 분이더구먼. 그런 말도 못해. 네, 전 못해요 어머니. 결혼해서 뭔가 더 해드려도 모자랄 판에 집까지 받고 염치 없이 그런 짓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에 저희 아빠 이야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아이고 있는 집이 더하다더니 참 인정도 없다. 어느 순간 어머니한테 친정이 잘 사니 당연히 모든 걸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결국 남편과의 싸움으로 커질 수밖에 없었어요. 초반엔 안 그러더니 자꾸 남편도 시어머니가 저한테 돈 밝히고 이런 문제를 제가 예민하게 군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날 일을 자세히 남편에게도 말했는데도 끝까지 시어머니 편만 들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당신 딸처럼 생각해서 편하게 다 말하는 것 같은데 당신은 가만 보면 엄마 말은 죄다 돈으로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그때 1,000만 원 돌려준 거 외엔 아무 일 없었잖아. 뭘 얼마나 썼다고 그러는 거야 대체? 오늘 아빠한테 손 벌리란 이야기까지 했다니까? 여태 내 말을 듣긴 한 거야? 난 이해가 안 간다니까. 왜 당신 돈만 귀할까? 내 돈은 싫고. 뭐? 아무리 우리 집이 좀 없이 살고 그랬다고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그동안 그런 걸로 당신 부담 준 적이나 있어? 뭐가 너무하단 거야? 같은 여자끼리 그런 이야기 서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걸 아들이 나한테 말한다고 내가 알아듣겠냐고. 그리고 솔직히 장인어른 사업 잘 되고 돈도 많은데 당신한테 좀 주고 싶을 수도 있지. 엄마도 그냥 당신이 아버지 덕 보고 산다는 이야기 좀 한 걸 같고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구냔 말이야. 그럼 시키는 대로 순순히 아빠한테 돈 주세요 하는 게 맞다는 거야? 누가 그렇대? 나 같으면 수술 말고 그냥 시술이라도. 엄마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다는데 모시고 가서 상담이라도 받아보고 오겠다. 그런 것도 못해줘? 며느리란 사람이 참 돈 따지면서 잘한다. 내가 그걸 못해주겠단 말이 아니잖아. 계산법이 다르다고. 당신 돈은 쓰면 안 되는 거고 내 돈은 꼭 어디 맡겨놓은 사람처럼 원하는 거 있으면 무조건 해달라고 하니까 그렇지.
그나마 이것도 내가 중간에서 거절하니까 이 정도로 했던 거지. 여태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다 해드렸으면 끝도 없었어. 계산법은 당신 혼자만 다른 것 같은데. 뭐? 무슨 논리로 그딴 말을 하는 거야? 당신은 아직도 계산하는 거야. 그렇지 않고선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지. 없는 우리 식구들 뭐 하나 챙겨주는 게 손해고 안이 곱게 느껴지는 거잖아. 듣고 보니 진짜 기분 더럽다. 그러면서 당신 장인어른 선물 챙겨갈 때는 자기 돈으로 하면서 선심 쓰듯 나랑 같이 한 척하잖아. 지금 뭐라 그랬어? 선심 쓰듯 했다고? 그런 걸 배려라고 하지 무슨 선심을 썼다고 그래. 나 솔직히 우리 아빠 당신 아무 조건 안 따지고 내가 좋다니까 허락하셨어. 그리고 돈 따지지 말고 잘만 살라고 해서 아무 계산 안 하고 도움 주신 거 받았고. 근데 뭐가 부족해서 속보이게 바라는 거야 대체? 얼마나 더 해줘야 하는 건데? 됐다 됐어. 불우이웃 돕기도 아니고 치사해서. 이제부턴 각자 부모님 수준에 맞게 챙기면 되겠네. 아, 우리 엄마 쭈구렁 할망구로 늙어가든 말든 당신은 이제부터 신경 쓰지 마. 그럼 되지? 하, 그래.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앞으론 그렇게 해. 이런 쓸데없는 싸움이 시어머니 문제로 너무 많아졌고 저도 남편과 대화하는 것도 지쳐갔습니다. 용돈 주는 것도 모자라서 병원비며 이젠 성형외과까지 가겠다는 철없는 소리를 듣고도 참아야 하는 제 상황이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여전히 경제활동을 하면서 사는 거면 몰라도 자식 용돈만 받아서 쓰는 분이 갈수록 너무 개념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식 잘 키워놓고 바라는 게 많을 수 있겠지만 그게 왜 저한테만 해당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물주로 생각하던 제가 시어머니에게 점점 연락도 뜸하고 거리를 두는 것 같자 급기야 아버지까지 이용하려 들더군요. 아유 허리야, 너희 친정아버지 회사에 내가 음식 좀 해서 갔다 왔다. 예? 어머니가요? 아, 그러실 필요 없는데 힘들게 왜 그러셨어요? 아유, 네 아버지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어디 따뜻한 밥 챙겨줄 사람이 누가 있었겠니? 갑자기 밥 먹으려다가 그걸 생각하니까 내가 짠한 마음이 들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이래서 집안에는 살림하는 여자가 있어야지. 아, 남자가 편하게 바깥일을 하는 거야. 그런데요,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집에 와주시는 이모님 계시거든요.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랑 나랑 같니? 아유, 우리 그동안 잘 챙겨주신 만큼 나도 보답하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걱정할 거 없다. 네 아버지가 그냥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서 좋아하시더라. 너한테 말 안 해도 누가 가끔 이렇게 챙겨주는 게 필요했을 거야. 그래도 정말 그날은 혼자인 친정 아버지를 생각해 준 줄 알았습니다. 염치는 있는 사람이구나 했는데 그게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었던 거죠. 얼마 뒤 시어머니의 꿍꿍이를 알고 나서 제가 머리 끝까지 화가 나 결국은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네 아버지가 내 음식 먹어보고 별말 없으시디? 아이, 안 그래도 너무 감사하다고. 그것 말고 또? 네? 그것 말고는 없었는데요? 네 아버지 상가 건물에서 내가 식당 하나 해보고 싶어서 간만에 솜씨 발휘해본 건데 먹고도 아무 말이 없었다고? 아휴, 참나. 너도 그렇고 네 아버지도 그렇고 어떻게 돌려서 말을 하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건지 그것도 참 부전여전이다. 순간 어머니의 말에 언성을 높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사람이 염치고 뭐고 아무것도 상실해버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제 돈을 자기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아버지 건물에 들어갈 생각을 할 수가 있나요? 어머니, 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친정아버지 건물에서 장사 좀 해보려고 한 게 뭐 어때서? 아니, 그 큰 건물에 나 하나 들어가는 게 일이겠니? 아무리 돈 욕심이 많아도 그렇지 남도 아니고 우리 식구도 챙겨야지. 하나뿐인 딸 시집 보내놓고 말이야. 이제 사업도 내려놓을 때 됐지. 아예 안 그러냐? 아니, 저번에도 그렇고 저희 아빠 재산 문제 함부로 껴드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서 나온 돈은 엄연히 아빠 힘으로 번 돈이니까 저도 관여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사는 집값이 얼만지 알긴 하세요? 솔직히 어머니 이러시는 거 정말 불편합니다. 얘 봐라 얘 봐라. 또 시어머니한테 눈을 부라리네. 네 아버지가 남이냐?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면 그 돈 어차피 너랑 내 아들한테 다 갈 건데
솔직하게 그냥 말하는 게 낫지. 아무것도 모른 척 내숭이나 떨고 있길 바라는 거야? 그런다고 뭐 달라지니? 저는 어머니가 이럴 때마다 돈으로만 절 보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 내가 너 결혼시킨 이유가 돈 하나였는데 뭐? 그러면 안 되냐? 아, 그러셨어요? 돈 하나 보고 결혼하라고 하셨던 거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아버지 재산까지 계산해 침 질질 흘리고 있는 시댁 인간들을 보니 정말 대꾸조차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날 그렇게 박차고 나와서 고부 갈등은 정말 극에 달했습니다. 나중엔 어머니 전화까지 피하게 되더라고요. 저를 돈으로 보고 결혼 허락을 했단 사람한테 무슨 할 말이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제가 또 그런 식으로만 생각한다면서 자기 식구들을 도둑 취급한다고 기분 나빠하는데 저는 그 감정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없는 말을 지어내서 넘겨짚은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다가 완전히 제가 질려버린 건 갑자기 아버지가 일하던 중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된 그날부터였어요. 모르는 번호로 몇 번이나 연락이 와서 이상하다 싶어서 전화를 받았는데 아빠가 쓰러졌다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혼비백산한 상태로 병원에 뛰어갔는데 의식 없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니 엄마를 떠나보낸 그날이 생생하게 떠오르는 겁니다. 너무 어린 나이여서 제가 잊어버리고 산 줄 알았는데 너무 슬프고 감당하기 힘든 일이라 한쪽 가슴에 묻어두고 살았던 일이란 걸 그제야 깨달았죠. 그리고 전 의식 없는 아빠의 손을 붙잡고 끊임없이 아빠 이름을 부르고 대화를 걸었습니다. 혹시라도 제 목소리에 의식을 찾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당장이라도 아빠가 무섭다고 하면 무슨 일 있었냐는 듯 일어날 것만 같은데 숨만 쉬고 있을 뿐 아무런 기척도 없었습니다. 아빠 나 두고 갈 건 아니지. 나 지금 얼마나 아빠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나 그 사람하고 헤어지고 싶어. 근데 이런 이야기를 아빠 아니면 누가 들어줘. 혼자서는 결정도 못하겠고 옆에 아무도 내 편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빠 힘들어도 내 목소리 들리면 빨리 일어나. 부탁이야. 응? 그리고 전 그날부터 병원에 틀어박혀 혼자 아빠를 돌봤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남편은 아빠 몸 걱정이 아니라 회사 걱정을 더하면서 뜬금없이 본인이 가보겠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겁니다. 더 기가 막혔던 건 시어머니는 무슨 염탐이라도 하는 것처럼 병원에 잠깐 들러서 보더니 일찍이도 가버리더라고요. 내가 일단 직원들 딴짓 못하게 아버님 회사에 좀 가 있어야겠다. 뭐? 당신이 거길 왜 가 있는데? 아는 것도 없잖아. 그동안 아빠 재산 탐내는 일에 제가 너무 노이로제가 걸려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맞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한 말이라고 해도 더는 좋게 들리지 않는 지경까지 왔던 거죠.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걱정돼서 하는 소리잖아. 걱정돼서. 이럴 때 식구가 한 명도 회사에 안 가 있으면 직원들이 멋대로 처리하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참나. 뭘 도와준다는데도 그딴 식으로 말을 하냐 당신은. 왜? 또 내가 뭐 돈이라도 챙길 것 같아서 그래? 아빠하고 하루 이틀 일한 사람들 아니야.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왜 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솔직히 아버님 연세에 갑자기 쓰러져서 다시 멀쩡히 의식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 게요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냥 하루빨리 처리할 수 있는 건 우리 선에서 하는 게 낫지. 당신 아버님 사업 관련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 우리 아빠 강한 사람이야. 그리고 절대 나 혼자 두고 갈 사람 아니니까 이미 돌아가신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지 마. 의식만 안 돌아왔을 뿐이지 수술 잘 됐다는 말 못 들었어? 알았어. 누가 뭐래? 그래도 최악을 생각해야지. 지금 좋은 생각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 괜히 나중에 돈 못 찾고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나라도 가서 상황 좀 보고 올게. 당신도 현실적으로 생각 좀 해. 응? 나서지 말라니까. 몇 번을 말해 가만히 있으라고. 여보세요? 저는 순간 남편이 상황을 보고 오겠다는 말을 듣는데 불길한 예감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말리는데도 듣지도 않고 다급한 목소리에 불안감은 더 커졌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를 여기 혼자 두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이도저도 못하고 병원에서 초조하게만 있었죠.
그리고 시어머니부터 시작해 남편까지 제 연락을 싹 피해버리는데 그게 정말 미칠 노릇이었죠. 부재중 전화가 30통이 넘어가는데도 끝까지 피하더라고요. 진짜 그때 애 같아 죽겠단 말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한창 피말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바로 다음 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걸려와서는 급히 논의할 일이 있다면서 저한테 잠깐 들르라고 하는 겁니다. 전 순간 별별 생각이 다 들어서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병원에 아빠 친구분으로 보이는 풍채 좋은 어르신 한 분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넋이 있었으면 그분이 들어오는 걸 눈으로 보면서도 인사도 안 하고 서 있더라고요. 아이고 이게 누구야? 요만할 때 봤는데 아저씨 기억하는지 모르겠다. 아, 아빠 친구분이시죠? 죄송해요. 제가 잠깐 딴 생각을 하느라. 괜찮아. 그렇게 취미 마르게 자랑하던 딸을 이제야 보네. 보니까 자랑할 만하다. 그나저나 저놈 누워있는 얼굴 보니까 안심이 되네. 내가 장담하는데 곧 일어날 거야. 푹 자는 얼굴이지 저게 아픈 놈 얼굴이 아니라니까. 아저씨 말 믿어. 그나저나 잠은 좀 자냐. 밥 한 술도 못 든 얼굴이네. 아저씨, 저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그럼 뭐든지 말만 해. 순간 저는 시댁 식구들의 동태를 살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를 잠시 친구분께 부탁하고라도 여기에 나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왠지 그날 뭔가 저 모르게 일이 생길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저씨를 보자마자 거두절미하고 부탁부터 하게 된 거였죠.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저씨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저씨는 아빠가 깨어날 거라면서 장담한다는 그 여유로운 표정으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다녀와. 근데 이거는 알아둬라. 네? 네 아버지 사업한 지가 20년이 넘는데 그런 거 하나 제대로 안 해놓고 있을 사람 아니야. 네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너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안 한 일이 없는 놈인데 그렇게 허술할 리가 없지. 괜한 걱정 안 해도 될 거야. 맞아요. 근데 저도 괜히 불안해서요. 잠깐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곧장 택시를 타고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불길한 제 예감이 딱 맞아 떨어졌던 게 갑자기 시댁 식구 가구며 짐이 밖에 잔뜩 나와 있는 게 제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깔깔대고 웃고 있는 시누이까지 보니 단순히 시댁 식구들이 모인 것 같진 않다는 생각이 들었죠. 너 지금 병원에 환자 혼자 두고 여기 온 거야? 왜 놀라세요? 아깐 오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나는 이따가 저녁에 오라고 했던 거지. 누가 지금 오래? 뭐야? 여기까지 못 온다면서. 말까지 더듬는 어머니와 당황한 시누이를 보니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 없이 무언가 뒤에서 결정한 일이 있을 거고 그건 분명 아버지 일과 관련돼 있다는 걸 말이죠. 남편이 제 연락을 안 받은 지가 거의 일주일 가까이 된 상황이었으니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었죠. 어디 이사라도 가시는 건가요?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솔직히 말하세요. 엄마가 말해. 난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야. 그냥 올라오라면서. 그래. 어차피 저녁에 말할 거였으니까 지금 말아마. 너희 친정아버지 지금 아무 가망 없이 병원에 누워있는데 우리가 이대로 손 놓고 볼 수는 없는 문제잖니. 일어나셔도 회복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있고 말이야. 그래서 성욱이가 이참에 정리할 건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아니 아버지 일어나더라도 대비는 미리 해야 하니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대비를 왜 어머니가 하는데요? 이미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신 사람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일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나서지 말라고 경고를 했는데도 말이죠. 그 와중에 시누이까지 나서서 하는 말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니까 살아있을 때 미리 나눠줬으면 좀 좋아? 지금 뭐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봐요. 뭘 했어요? 똑바로 말해보라고요. 아니 솔직한 말로 그렇게 사업이 잘 된다면서 자기들만 잘 살았지. 우리 오빠한테 자리 하나를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시원하게 차 한 대를 뽑아주기로 했냐고요. 그것도 아니면 우리 엄마 집 한 채 해줬어요? 결혼할 때 아파트도 하나 해준 걸로 지금까지 왔으면 이 정도는 우리 식구도 좀 누릴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뭐 해준 게 있다고 그걸 같이 누리는데요?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뭘 그렇게 짓고 있으려고만 해.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지금 누워있는 사람한테 그딴 소리가 나와? 마음 좋게 쓰고 돈도 좀 쓰고 있으면 이럴 일이냐고. 내가 이제 이걸로 말대꾸 하는 것도 지겹네요. 우리 아버지 돈이 어떻게 당신들 거야? 지분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구는데 남이사 많이 벌든 쥐고 살든 당신들이 상관할 바 아니라고요. 당신들? 그래, 돈 빼먹을 생각이 나는 것들이. 야,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그런데 시어머니가 매섭게 달려들던 신우이를 말리면서 이 상황을 빠져나가려고 하더군요. 아유, 너 그렇게 말하면 못 써. 얼마나 우리한테 잘해주셨는데 무조건 깨어날 거라고 믿는다. 얘 우리가 절대 나쁜 생각으로 이러는 거 아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같이 대처하고 좋은 방법을 생각하는 게 좋으니까. 무슨 좋은 방법. 나하고 아무 상의도 없이. 저는 길길이 날뛰며 이성을 잃어가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절 회유해서 넘어가려고만 하더라고요. 아유, 자, 진정하고 들어봐봐. 우리가 네 친정아버지 주변에 사람들을 좀 봤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 주변에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나설 수밖에 없었다. 일단 돌아가시고 나면 저 건물도 너 있고 되니까 미리 정리할 건 깔끔하게 싹 하고, 어차피 몇 년 안에 너희들 있게 되는 건데 빨리 왔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리고 너 아버지한테 건물 받아서 혼자 가질 건 아니었잖아. 그래도 여태 산 시간이 얼만데 나눌 건 좀 나눠야지. 언니가 이럴 때 통 크게 굴면 우리도 언니한테 더 잘하고 서로서로 좋죠. 그만하세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 틀린 말은 아니지.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런 시어머니가 어딨어. 엄마 없이 컸다고 내가 친딸하고 똑같이 잘해줬는데 그럼 나도 이 정도 지분은 가진 거 아니니? 오늘 보니까 우리 아빠 얼른 죽길 기다린 사람 같네요. 여태 어떻게 잠자코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남의 돈 뺏어오고 싶어서 환장을 한 사람들이. 근데 그건 알고 계셔야 할 거예요. 우리 아빠 아직 의사만 없지 살아 계신다고요. 내 돈 갖다 쓴 걸로도 모자라서 어떻게 우리 아빠 돈을 탐내요? 이거 다 같이 기분 좋게 나눠 가져도 많다니까. 언니 욕심 좀 적당히 내요. 우린 정했다. 1층은 장남, 2층은 우리 딸이 쓸 거다. 뭐? 난 너네한테 10원도 못 줘. 그리고 우리 아빠 돈은 더덕 줄 이유 없고. 그래, 너희 말대로 지분 같은 소리 못하게 내가 당장이라도 이혼할 테니까 그딴 소리 집어치워. 듣기 싫으니까. 이혼을 하겠다고? 이게 건방지게. 그런데 갑자기 밖에 차 한 대가 끼익 소리를 내면서 급히 서더니 금방까지 절 대신해서 병실을 지키고 있겠다던 아버지 친구분이 직원분 몇몇을 대동하고 여길 나타난 겁니다. 아저씨, 어떻게 여기를? 맞아요. 저 사람들 맞습니다. 사장님 서류 들고 막무가내로 가버렸어요. 저 사람 맞죠? 간만에 이거 힘 좀 써야겠네. 말로는 안 될 것들이 걸렸어. 야, 내 친구가 어떻게 번 돈인데 그걸 홀랑 너희 같은 것들한테 넘겨줄 줄 알았어? 건물 하나 받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어디 멍청한 것들이 법도 모르고 날뛰고 앉았어. 난 몰라요. 난 모른다니까요. 나 갈래. 어머, 이 깡패 같은 놈은 누구야? 아유, 잡지 마. 너 누구냐고. 나 친구 되는 놈이다. 왕년에 형사 출신. 됐냐? 엉망이 된 상황이 겨우 일단락될 수 있었던 건 잠시 뒤 경찰차가 들어왔을 때였죠. 경찰 몇 분은 아빠 친구를 알아봤는지 경례까지 하더니 상황 설명을 듣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끌고 가버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여기를 알고 아저씨가. 네 아버지 눈 떴어 금방. 깨어나자마자 너부터 찾는데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 너한테 가보라고 부탁을 하는 거야.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래와 와봤더니 참 별일이 다 있네. 정말이에요? 정말 아빠 깨어난 거예요? 그렇다니까. 아저씨가 뭐랬어? 저 푹 자는 얼굴이랬지. 그나저나 네 마음은 확실하게 정한 거지. 아저씨가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아직 후배들이 경찰에 많으니까 그 복잡한 소송이고 이런 일은 나한테 맡겨라. 그리고 얼른 아버지한테 가봐. 전 그렇게 정신없이 병원에 뛰어가 눈을 뜬 아빠를 만날 수 있었고
한참을 아빠 품에 안겨서 울다가 처음 알린 소식이 이혼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남편놈은 제 말을 듣자마자 처음엔 흘려듣는 것 같더니 제가 시어머니랑 시누이를 신고한 걸 알고 나서는 전화로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또 제가 자기 식구들 이상한 누명을 씌우고 예민하게 구는 여자로 몰아가는 거 있죠? 그러다가 일이 뜻대로 안 되자 그제야 사람이 사정을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아버지가 깨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아쉬워하는 탄식을 듣고 나선 이 인간도 사람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내가 너희 식구들 그리고 너까지 문서 훔쳐서 우리 아빠 건물 가져가려고 했던 그 짓 어떻게든 법적으로 처벌할 거야. 셋이서 옥살이하고 다시 나와서 재미나게 살면 되겠네. 뭐라고? 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당신? 잘못했어. 내가 설마 아버님 건물을 먹을 생각을 했겠어? 아니야. 잠깐 거기 직원들 못 믿어서 손 쓴 것뿐이지. 절대 그런 생각한 거 아니라니까. 믿어줘. 지금 우리가 믿고 말고 할 사이니? 다 증명해내면 되지. 이제부터 너하고는 법으로 싸울 거야. 인간 같은 놈하고 말을 하지 짐승이랑은 난 말 안 섞으려고. 그리고 회복 기간을 거치고 멀쩡히 경찰서로 걸어 들어간 아빠를 본 남편놈은 저한테 빌어서 안 통하자 아빠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지만 저보다 훨씬 더 단호한 아빠는 용서하지 않고 밀어내버리더라고요. 내가 도끼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놈이야. 자네도 알지? 다른 건 용서해도 세상에 우리 딸한테 상처 주는 놈은 절대 용서 못하는 거. 이제부터 보게 될 거야. 자네 가족도 자네 인생도 어떻게 박살이 나는지. 그리고 그때부터 시댁엔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아빠와 친구분은 합심해서 변호사 3명을 사고 이 모든 걸 증명해내기 위한 일을 준비하면서 모든 상황이 시댁 식구들에게 불리해졌고요. 단 한 사람도 빠져나갈 길이 없이 모두가 처벌을 받게 된 낭떠러지에 서 있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긴 싸움 끝에 멋대로 문서를 갖고 나온 남편, 가담을 한 시어머니와 시누이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무사히 이혼까지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빠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던 인간들은 가만히 있으면 떡이라도 하나 얻어먹을 수 있었을 텐데 과욕에 눈이 멀어 제대로 박살이 나버렸죠. 그리고 전 요즘 아빠와 함께 다시 지내고 있는데요. 또 쓰러질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평소보다 더 잘 챙기면서 껌딱지처럼 콕 붙어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빠가 절 지켜준 시간에 비하면 갚기엔 부족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하루하루 제가 이젠 아빠를 곁에서 챙겨드리려고요. 여러분께도 정말 아빠에게 잘하겠다는 약속을 남기며 이만 제 이야기는 마무리하겠습니다.